안녕하세요. 스파이니천의 왕태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휠체어로 떠나는 브이로그 여행, 기뢰의 현실, 교통약자의 이동성과 접근성. 거창한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번 영상을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가 아닌,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비장애인들, 고행인들, 걷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길, 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저희들은 갈 수 없고 또 들어갈 수 없고 출입마저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슬프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오늘은 이 또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나라 길이 다니기 참 힘들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악플이 엄청 달렸습니다. 저는 제가 악플 받을 줄 몰랐거든요. 내용은, 야, 네가 외국 얼마나 많이 나가봤다고 우리나라 길이 안 좋다고 하느냐, 혹은 우리 동네 길 다닐만 하던데 뭔 소리를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길은 그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동성에 있어서 뭐 신도심, 구역 정리가 잘 된 곳, 강남 같은 곳은 뭐 저희가 다니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요. 구도심, 재개발이 안 된 곳들, 이런 곳은 사실 다니기가 불가능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길만 그런 게 아닌데요. 관공서, 공공시설, 뭐 유원지 다 마찬가지인데, 들어갈 수 없는 또 시설이나 기관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이런 기관들 중에 턱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옛날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근데 이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일을 못 보는 거고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희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농담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는 식당 가서 어떤 걸 먹을까 고를 때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에 따라서 식당을 고르는 게 아니라 휠체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선택의 그 한도이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죽만 먹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죽집밖에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큰 건물일수록 이 문이 무겁습니다. 잘 안 닫히고. 근데 가운데에 회전문이 있죠. 다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회전문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끼면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위험하죠. 그래서 옆에 출입문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휠체어를 운전하면서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갈 때 문제는 턱입니다, 턱. 예. 이것도 지역 간에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 새로운 도심은 건물들이 대부분 다 출입문에 턱이 없더라고요. 다 평평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조금 오래된 동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 턱이 있죠. 어, 또 이거 좀 아이러니한데, 새로운 건물, 좋은 건물일수록 이 문이 무겁습니다. 크고. 그리고 가운데에 회전문이 있죠. 우선 회전문은 저희가 휠체어가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상상을 해보시면 빙글빙글 돌다가 옷이나 휠체어가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난 적도 있고 위험하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는데 휠체어를 운전하면서 이 문을 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열린 버튼을 누르거나 몇 층에 가면은 7층을 눌러야 되는데 높이 있거나 사람들이 많으면 누를 수가 없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 자원봉사 학생 중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 말에 의하면 미국에는 큰 문 옆에 그 버튼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저희가 가장 겁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지하철이 다니기 좋으니까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가 넓은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9호선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긴 7호선, 8호선, 9호선은 괜찮은데 옛날 지하철들 1호선, 2호선은 그 사이가 굉장히 넓어서 휠체어 바퀴가 빠집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써 있거든요. 발 빠짐 주의. 근데 저희는 바퀴가 빠지면 막 뭐 죽을 것 같은 이 그대로 출발하면은 사고 나는 거잖아요. 저도 몇 번 빠졌는데 뭐 주변 승객들의 도움으로 뭐 위험을 면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제일 심한 곳이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는 신촌역에 안 갑니다. 어, 이런 어떻게 좀 대처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높은 건물에 가면 승강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이제 사람이 꽉 차서 만석이 되면 삐 하고 이제 경고음이 울리죠. 그럼 이제 보통 한두 사람이 내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3층에서 문이 열렸는데 휠체어 타는 사람이 승강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아니 승강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문이 열렸는데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아니 거의 한 99%가 딴 데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그러면 10초 지나면 승강기 문이 닫히고 올라가시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휠체어 타는 사람은 계단을 사용할 수가 없구나. 어, 접근성과 이동권의 관점에서 사람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앞으로는 저 사람은 계단을 사용할 수 없으니 한번 양보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 함께하는 사회 만들자. 더불어 사는 사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 안 닫히도록 한번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고, 또 이렇게 계단 사용하셔서, 교통약자들 편히 봐주는 거. 이런 게 선진 시민 너무 거창한데요. 함께하는 사회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